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6월 9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3을 위한 6월 모의고사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봐왔던, 그리고 3월, 4월에 봐왔던 학력평가와 다음 달에 볼 모의평가가 무엇이 다른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본 모의고사들, 그리고 3, 4월에 본 모의고사는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고, 6월에 볼 모의고사, 그리고 9월에 볼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입니다. 학력평가도 수능 유형을 반영해서 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제 기관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모의평가, 수능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말 그대로 수능을 모의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3, 4월 모의고사와 달리 재수생이 합류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에요. 6월 모의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작년에 실시된 6월 모의평가와 수능 문항의 구성인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독서 3문항, 이론을 다룬 지문이죠. 출제되고, 주제통합 독서가 6문항으로 출제되고, 그리고 관례복합도 6문항으로 출제되고. 그런데 다른 거는 엄매에서 매체가 3문항, 3문항으로 출제되느냐, 아니면 4문항, 2문항으로 출제되느냐예요. 이거 말고는 구성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독서, 문학순으로 문제가 배치되고요. 따라서 올해 6월 모의평가도 이렇게 독서, 문학 순서대로 문제가 제시되겠고, 독서에서는 독서 이론을 다룬 지문, 그리고 주제통합 지문이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주제통합 지문에서 또 출제되는 유형은 가와 나의 내용전개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죠. 이 문제도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EBS 수능특강 교재의 연계율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7개의 문학 작품 중에 4개 작품이 수특 문학에 수록된 작품이었어요. 수특 문학 현대소설에서 무사와 악사, 관례복합에서 윤리유곡, 고전산문에서 채봉감별곡, 현대시에서 대장간의 유곡이 연계되어 출제되었고, 독서에서는 과학기술 바이러스병 진단을 위한 PCR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EBS 수능특강 교재를 연계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겠죠. 따라서 기출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수능특강 공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문제를 풀기 전에 본인의 현재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개념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점을 모른 채 마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성적이 향상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본인의 취약점을 잘 모르겠다면 지난 모의고사 시험지를 꺼내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고전 산문이 취약한 학생이라면 인물 간의 관계,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보셔야겠고, 고전 시가에 취약한 학생이라면 고전 시가를 현대어로 풀이해보고 고전 시가의 주요 관습적인 시어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특히 고전 시가는 현대시와 달리 주제가 한정적이라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인 시어가 많이 나타나므로 주요 고전시가 작품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쌓이고 고전시가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져 처음 보는 작품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독서가 취약한 학생이라면 본인이 지문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문제를 풀 때 선택지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단락을 하나씩 읽어 나갈 때마다 그 단락의 핵심 화제가 무엇인지,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핵심 화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변화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대립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문 읽는 훈련을 했다면 지문에서 문제의 선택지에 근거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스톱워치를 켜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마시고 한 문제씩 천천히 근거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시된 선지의 근거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문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옳은지 그른지 그 근거는 모두 지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강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고르죠. 만약 지문에 밥을 먹었다 라는 내용이 나온 걸 보고 배가 고팠다 라고 제시된 선지를 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건데 마음대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죠. 선택지의 근거 문장은 지문에서 딱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작년 6월 모의고사 독서 5번 문제의 4번 선지를 예시로 근거 문장을 찾아볼게요. 주제통합 독서 지문이었는데 1문단만 가져왔어요. 제시된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지 적절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찾으셨나요? 4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그 근거 문장을 찾아볼게요. 일단 4번을 보면은 한 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그러면 음양의 변화에 반응을 하는지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것인지 이 두 개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근거 문장을 찾아볼게요.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제1을 통해 경보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다시피 지문에서는 하늘은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경보를 내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4번 선지에서는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경보를 내린다 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리죠. 그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해요. 기출 N회독은 수능 공부법에서 가장 필수적인 공부법이죠. 최근 5년간의 모의평가 및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겨울방학 때 이미 한번 풀었는데 또 안 풀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풀었다고 해서 다시 풀었을 때 100점을 맞는다는 보장도 없죠. 문제를 풀고 해설을 여러 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답이 도출되는 원리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고 해설도 반드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맞은 문제라고 해도 해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설은 답이 도출되는 원리, 출제위원회 사고방식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꼭 자신이 틀린 문제의 해설만 보지 말고 맞힌 문제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중에 주제통합 독서 지문이나 매체는 신유형이라 기출문제가 별로 없겠죠. 따라서 신유형은 수능특강, 실전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등의 EBS 교재를 통해 접해보시면 됩니다. 신유형 및 고난도 문항을 연습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EBS 2023학년도 수능 연계 완성 4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국어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EBS에서 인강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었다면 수능특강 문학을 공부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이 연계율이 가장 높죠.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는 7개 문학작품 중 4개의 문학작품이 연계되었고 수능에서는 7개 문학작품 중 3개의 문학작품이 연계되었습니다. EBS 교재 연계율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연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의 수능에서의 EBS 연계를 살펴보았을 때 연계의 효과는 독서보다는 문학에서, 그리고 문학 중에 산문문학보다는 음문문학에서, 우문문학에서는 현대시보다는 고전시가에서 연계의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전시가를 먼저 공부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을 공부해 두면 발췌본이 지문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 그대로 나오지 않고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산문문학 전문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 주제, 등장인물의 관계 및 특성만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3을 위한 6월 모의평가 대비 국어 공부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능까지 6개월, 그리고 6월 모의평가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내드린 공부법을 통해 국어 실력을 쌓으려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